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테마와 업종 중심의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죠. 오늘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김현빈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화요일 이 순서가 이제 ETF 한번 네네. 분야를 살펴보는데 네네. 우리 또 김현빈 본부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불러주셔서 너무 출연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 NH는 아실 테고 네네, 맞습니다. 아문디가 아문디를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네네. 있습니다. 예. 아문디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제일 큰 유럽 운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ETF로 미국, 유럽에서 프랑스 쪽에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시총은 지금 170조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예.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요. 그 300개가 넘는 지금 ETF를 갖고 있고 유럽의 1위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농협이 있고 농협 밑에 이제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있는 거고요. 네. 프랑스에는 그 아그리콜이라는 이제 농협 같은 큰 이제 아하. 기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아문디 운용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각 프랑스 농협과 우리나라 농협 밑에 있는 운용사가 합쳐서 만들어서 NH 아문디 자산운용이 됐고요. NH 아문디 자산운용은 2003년에 지금 그 시작을 해가지고 벌써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하나로 ETF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인데요. 2018년에 좀 다른 ETF 회사들은 2002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저희는 2018 좀 늦게 시작을 예.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불러주신 거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좀 컸다, 네. 성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업계에서 쑥쑥 트는 게 보이던데 감사합니다. 느낌 옵니다. 네네. 에그리컬처 농업, 아그리콜.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ETF 같은 경우도 지금 37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독특한 ETF, 농업 융복합, 농업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골프에 투자하는 ETF, 어허. 그다음에 뭐 글로벌 럭셔리, K-팝, 또 K-푸드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출발한 이제 K-푸드라는 ETF도 있고, K-푸드. 뭐 조선 해운 ETF도 있고, 뭐 워터에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좀 특색 있는 ETF로 해서 이제 ETF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저희 하나로 ETF 지금 이제 막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이색적인 ETF가 많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또 첫 출연이시니까 또 네네. 3월 또 마지막 주기도 하고 네네. 3월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3월 시장은 코스닥의 재발견이다라고 좀 말씀을 코스닥의 드려야 될 것 재발견.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뭐 저희 2000년대 초반에는 코스닥이 또 시장이 엄청나게 열풍일 때가 있었는데 다시 좀 이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삼성전자 약간 큰 종목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었다가 다시 이제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돌아왔다라고 네.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3월 한 달간 보면 코스피는 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를 상승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형님보다 아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S&P 500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좀 다가오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3월 한 달간 코스닥에서 2조 원 가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이 3개월 연속 10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코스닥 시장의 에코프로 삼형제가 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뭐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에코프로 그룹 시가총액 추이가 보면은 삼형제만 빼면 코스닥 시총은 오히려 지금 감소한 게 되는 그러네요. 거고요. 예, 지금 에코프로가 뭐 23조에서 36조까지 에코프로 그룹 합산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코스닥의 재발견, 이렇다고 한다면 코스닥이 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잘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또 재발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평가해야 되는 3월이었습니다. 예. 네네. 실제 그러면 ETF 쪽에서 우리 개인들은 네네. 이번 3월 달에 어느 쪽으로 좀 몰렸습니까? 네, 예. 3월 달 한 달간 그럼 개인 순매수 상위 예, 한번 예. ETF 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간 뭐 코스닥 ETF가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개인 투자자들은 1,0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인버스 쪽으로. 예, 인버스라는 거는 시장이 빠질 것을 예상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가 929억,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예.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고, 그다음에 보시면 미국 배우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CD 금리 투자, 그다음에 뭐 채권도 다 요즘 또 인기가 있죠. 미국 채권 울트라 30년 선물. 채권에 투자하는데 예. 30년까지 예. 한번 투자해 보자. 듀레이션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24시 회사채 ETF, 만기채 ETF, 그다음에 원유 선물, 미국 S&P 500, 차이나 전기차, 회사차 ETF 이렇게 투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인버스 쪽하고 레버리지 쪽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가 팽팽하게 맞서네요. 사실 이렇게 네. 봤을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코스닥 시장에 인버스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에도 레버리지를 투자가 한다라면 이게 조정이 일어난다고 한다라면 적당하게 어허. 투자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예, 있겠죠. 예. 예.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빠질 때 대응이 별로 못했습니다. 그랬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차해서 매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하지만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인버스 ETF를 투자함으로써 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지 네.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코스닥이 지금 수익률이 괜찮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버스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손해가 클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버스 ETF만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있고요. 예. 만약에 에코프로나 이런 걸 좀 투자하면서 인버스를 투자했지 않았나라고 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인버스 ETF하고 레버리지 ETF만 투자한다고 해가 성공을 한다면 사실 주식 필요 없거든요. 해지 차원이겠네요. 근데 이제 해지 차원에서 투자하지 않았나? 또 보시면은 이제 현명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들 또 좀 투자하고 있는 게 인버스 ETF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주변에 보면 이제 그만큼 온 거예요 개인들이. 네네, 무슨 맞습니다. 뭐 종목 들고 이것만 올라라가 아니고 그럼요. 이 거시 변수 따져가면서 그렇죠. 또 과열도 좀 느껴지고 하면은 네네. 그런 ETF를 통해서 또 네네, 해지도 하는. 맞습니다. 네. 네. ETF 좋은 게 그거예요. 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예전에 개인들이 무슨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또 네네. 지수선물 매도를 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에코프로나 이런 이제 에코 삼형제가 너무 과열이 됐는데 난 이걸 해지를 하고 싶다. 근데 또 팔기는 싫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 코스닥 인버스에 좀 약간 해지 수단으로 투자해 보는 게 또 오히려 더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난주 FOMC도 있었고 좀 네네. 변동성이 워낙 컸잖아요. 어떤 ETF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예. 그럼 지난 한 주간 한번 예.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 파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말이 많았고요. 시장 변동성이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습니다. 주간 ETF 성과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가 9.99% 지금 뭐 13.75% 뭐 이렇게 지금 오른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중국 증시가 테크 기업 실적 호조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2차 전지 테마 아까 그 에코 삼형제 그러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죠. 7.45%.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7.13% 올랐는데요.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면 나중에 또 이제 뭐 폐배터리가 나오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이런 주식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뉴딜 레버리지, 그다음에 차이나 레버리지, 다시 또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5% 올랐고요. 은선물,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30년 국채 레버리지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금리가 급격하게 또 한번 하락했죠. 네. 그러면서 국제 30년 레버리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도 4.8%나 채권 ETF인데도 이렇게 좀 수익률이 많이 난다라는 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RX 기후변화 솔루션 ETF도 4.74% 이렇게 지금 뭐 2차 전지 테마들도 지난주에 또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김 본부장님 아니 뭐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달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무슨 뭐 성우 같으셔. 약간 감사합니다. 라디오 감사합니다. 듣는 라디오, 느낌. 예. 아니 근데 마지막에 KRX 기후변화 솔루션 ETF요. 네네. 네. 기후변화는 알겠는데 네네. 솔루션은 약간 뭐죠? 또 이렇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아침에는 막 진짜 막 영화처럼 춥다가 막 저녁 오후에는 막 20도 올라가고 막 일교차가 이런 커요. 일교차가 그렇죠. 너무 커가는데 이게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다가오는 걸 아니, 꽃들도 느끼실 수 있을 한꺼번에 겁니다. 피더라고요. 예, 사실 벚꽃이 다음 주에 펴야 되는데 이번 주에 거의 다 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여의도 다 폈던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런 기후 변화가 피부로 느껴오고 있는 이런 예. 순간들이 오면서 기후 변화 솔루션이라는 ETF 이제 지수를
ETF를 저희가 2021년에 냈는데 이거는 거래소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됐나 한번 궁금하실 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여기 뭐 기초 유니버스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그다음에 지수 구성을 저탄소 전환 점수를 많이 부여한 그 회사와 그다음에 저탄소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20종목씩 해가지고 아하. 40종목을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저탄소 전환은 뭐고? 말이 좀 어렵죠. 예, 좀 그러네요. 결론은 탄소를 줄이자는 겁니다. 예. 기후변화에 오늘같이 뭐 일교차 많이 나고 기후변화가 틀려진다는 이유가 탄소의 비중을 줄이자는 건데 탄소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 이거를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네네. 기술입니다. 이거에 지금 이제 핵심은 거래소에서 만든 지수로서 요즘 ESG 많이 하잖아요. 예. 저희가 환경에 이 관련된 환경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를 투자 행위로 해줌으로써 네.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얻고자 해서 지금 거래소에서 2021년에 만들어서 많은 운용사들이 상장해 놓은 ETF가 기후변화 솔루션 어허. ETF입니다. 그럼 앞으로 기후변화가 하면서 좀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많이 또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자자들께서 이런 투자 회사들을 믿어줘야 된다라는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만든 상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워낙 이색 ETF가 많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게 가끔 주위에서 이제 명품 산다고 하면 차라리 뭐 명품 살 돈으로 명품 회사에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명품이라는 게 사실 또 오래 가치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거기에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그럼 정말 ETF에도 그런 명품 있습니다. ETF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 럭셔리 ETF라고 글로벌 2020년 럭셔리. 5월에 예. 상장한 ETF가 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ETF 이제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ETF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명품 ETF라면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명품이면 뭐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뭐 네. 구찌, 뭐 네. 베르가모 뭐 이런 게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럭셔리 ETF라는 거는 갑자기 내가 돈이 많이 생겨서 뭔가 소비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뭘 사고 싶죠? 차를 사고 싶죠. 여자분들은 백을 사고 예. 싶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뭐 호텔이나 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한잔 하고 있겠죠. 뭐 이런 종목들을 다 한 전 세계 종목을 망라해서 다음으로 놓는 게 글로벌 럭셔리 ETF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럭셔리 ETF는 2020년 5월에 하나로 ETF가 이제 저희가 상장을 했고요.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요. 지금은 그 상장한 대비 87%나 지금 상장 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글로벌 럭셔리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종목을 한번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또 최근에 나온 또 글로벌 또 브랜드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브랜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글로벌 럭셔리 왼쪽에 보시면 리치몬드, 네. LVMH, 네. 그다음에 에르메스, 벤츠, 그다음에 케이리. 이거 보면은 다 내가 아는 들어가 명품이 있네요.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리치몬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리치몬드가 까르띠에나 몽블랑이나 피아제나 이런 예. 회사를 주얼리 시계. 예, 잘하시네요 명품 대해서. 예. 뭐 정민 앵커인데 그래서 저야 몰라도. 네네. 그래서 뭐 테슬라까지, 뭐 나이키까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 탑10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제 브랜드가 이제 가장 좋은 거. 여기에도 뭐 LVMH가 있고요, 네. 애플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틀리게 이쪽은 브랜드, 이쪽은 럭셔리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수익률로 보면 또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글로벌 럭셔리가 지금 3개월 동안 14.86%나 상승을 했고요. 6개월 동안 11%, 이제 글로벌 브랜드는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럭셔리 ETF라는 게 있었고 럭셔리 ETF에 투자를 했는데 3개월에 10% 이상 넘는 또 수익률도 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명품을 살 돈으로 또 모았다가 좀 더 큰 가방, 더 큰 가방으로 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한다면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 글로벌 럭셔리 ETF도 사면서 명품도 살려면 돈은 굉장히 많아야 되네.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또 뭐 이색 ETF도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좀 네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소개해주고 싶은 ETF라든지 뭐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ESG 관련돼서 또 환경관에서 많이 좀 신경 쓰고 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전기차가 뜨는 이유도 탄소 저감 때문에 많이 뜨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솔루션 ETF라든지 이런 환경 관련된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뭐 어차피 풍력,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테니까 네네. 이런 상품에 한번 꾸준히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셔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리츠 쪽은요? 예, 리츠 쪽은 사실은 뭐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리츠에 언제 투자하냐라고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가장 또 이렇게 또 그 부동산 경기가 좀 또 하락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럴 때이면 좀 리츠 ETF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 좀 하락했을 때 조금 사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ETF 없을까 싶어 생각해보면 어지간하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ETF가 뭐 전 세계적으로 9천 개가 지금 넘게 있고 9,000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 680개 정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많은 ETF들이 상장이 될 건데요. ETF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 왜 ETF는 없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상장이 돼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또 뭐 예를 들어 투자 상품은 그냥 직접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뭐 네.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ETF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